이번 테마는 계약의 성립 후 무효인 경우입니다. 사례를 보게 되면 침해 상태에서 한 얘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성립 후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내용은 침해 상태에서 한 증여. 증여는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갑은 요양원에 있고요. 아버지 갑의 토지가 형님 을에게 증여됐다는 사실을 동생 병이 알게 되었다. 아마 등기까지도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아버지 갑은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 동생 병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치매 상태에 있었던 아버지 갑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정신적 판단 능력이 없는 자, 그걸 형 이용해서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무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이 무효가 인정되면 혹시 증여를 통해서 등기된 것도 당연히 꽝 무효 등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형님의 주장은 또 다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버지 갑이 치매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의사 능력 있는 상태에서, 즉 치매가 경미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의사 능력 있는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유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치매 상태가 경미하다고 본다면 유효로 인정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효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약에 우리가 공식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자, 이 내용을 갖고 본다면 이렇죠. 즉 이렇습니다. 동생은 이 증여 계약이 치매 상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동생은 주장할 것이고 형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능력 없는 상태가 인정된다면 증여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일 때 등기 쳐봐야 그 등기는 꽝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계약 성립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성립 후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이 아니고 성립했고 성립한 다음 유효가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입니다. 만 18세 미성년자,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얼떨결에 화장품 세트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리고 할부금 4회 납부한 상태이다. 아직 학생이고 미성년자라서 나머지 할부 대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할부 계약을 모를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아주 좋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모를 수 없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취소란 말이 어려우면 무르기. 계약했는데 무르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주장입니다. 미성년자 법정 주장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즉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세트 명칭이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 친권자 동의 없이 계약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이나 보세요. 미성년자 갑이나
법정 대리인 부모가 할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는 취한다는 겁니다. 소멸을 취한다는 얘기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계약이 성립했고 계약 자체는 일단 유효로 보는데,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제품 그대로 돌려줄 테니 지급한 사유의 할부금도 내놔라. 잘 보세요. 2번에 보시면 A점 때 한 계약을 B점 때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올라가서 없었던 것으로 가니까 이 부모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냥 사용하고 남은 제품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 아이가 지급한 사유 할부금 다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 판매자 주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좋다. 제품을 사용했으므로 현 상태로 반환하면 나머지 할금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겠으나 이미 납부한 사회분 할부 대금 반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자도 나름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이걸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모 측에서 바로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바로 진정하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결정입니다. 즉 법원으로 가지 않고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혹시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은 이렇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처음부터 계약은 없었던 걸로 간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무조건 보호합니다. 미성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있는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사용하고 남은 제품 그대로 그냥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급한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화장품 판매자 측에서는 미성년자한테 만약에 화장품을 팔아서 그 계약이 만약에 취소하게 돼서 소급적 무효가 되면 제품 사용한 거 현 상태로 반환받고 받은 것도 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미성년자랑 계약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분쟁 해결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매매계약 분쟁 해결 공식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일단 선을 그어야 됩니다. 불성립은 여기서 끝나고 성립은 됐고 유효가 아닌 무효가 있을 수 있고 유효 무효의 중간적 성질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일단 약해서 제착사강으로 기억합니다. 제착사강은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을 얘기합니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자, 그 다음에 성년 후견 받은 사람, 피성년 후견인, 또 법원에 한정 후견 받은 사람,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미PP를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을 때 법정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가 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취소 실제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존이익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랑 계약한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성년자랑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분쟁 해결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노트에다가 연습하세요. 불성립, 반대는 성립, 유효, 끝에 무효, 중간에 취소, 유효를 전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기.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시면 강의를 들을수록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각인될 겁니다. 이 해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